안녕하세요. 김원장입니다. 자, 이번엔 제3장의 7 응급상황 대처 예상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한 번에 끝내도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기도의 확보, 나, 심장박동의 회복, 다,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라, 질병의 치료. 자,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요. 가, 기도의 확보, 나, 심장박동의 회복, 다,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정답이고요. 그래서 1번 가나다입니다.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50 몇 문제까지 하려면 지금 빨리 나가야 돼서. 자, 여기서 응급처치는 응급 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서 긴급히 수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시설에서 응급 상황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2.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5.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여기에서 정답은요. 3.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않아야 하는 거죠. 옮기지 않는다. 다음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하나요? 아니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부터 처치합니다. 자,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하나요? 아니요.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합니다.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리나요? 아니요.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요. 약물, 잘못 먹은 음식과 구토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병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3. 시설 내 돌발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한다. 2. 시설장에게 보고 후 지시를 기다린다. 3.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한다. 4.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른다. 5.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를 한다. 여기서 정답은요. 4.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시를 따른다입니다. 가족에게 알린 후 응급처치면은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보고 후 지시를 기다려요? 아닙니다. 대상자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하나요? 의약품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쵸? 요양보호사는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용약품, 이거는 피부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을 말하는 거예요. 외용약품 또는 대상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상비약품, 그런 경우에만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 혼자서 끝까지 응급처치하나요? 여기 혼자서라는 단어가 틀렸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방문 요양 시 대상자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는 언제까지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가? 1. 근무 시간이 끝날 때까지, 2. 시설장이 도착할 때까지, 3. 보호자가 도착할 때까지,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5. 동료 요양보호사가 도착할 때까지. 자, 정답은요. 4.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입니다. 5.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할 때 의심해야 할 것은 기침을 하며 호흡곤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그쵸? 자, 이것을 의심해야 하는 것은요. 1. 경련, 2. 저산소증, 3. 열사병, 4. 심부전증, 5. 질식. 질식이죠? 5. 질식입니다. 질식 시에 갑작스러운 기침이나 구역질, 또 호흡곤란, 청색증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6.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2. 손을 넣어 빼낸다. 3. 인공호흡을 한다. 4.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5.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은요. 1.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이 그 육안으로 보이면은요,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게 해야 되지, 손을 넣어서 빼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7. 대상자가 보호자와 함께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힐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1. 입안에 손을 넣어 빼낸다. 2. 구토를 하도록 유도한다. 3.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린다. 4.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5. 물을 마시게 한다. 정답은요. 기도가 막힐 경우 응급처치법은 4.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이게 여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그림 일부 넣어놨어요. 자, 요렇게 하는 거죠. 자, 요렇게 어떻게 해요? 등 뒤에서 주먹을 쥔 손을 감싸서 명치 끝을 여기서 후 상방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음식물이 톡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하임리히법입니다. 8.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런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방금 했던 거다. 그쵸? 호흡곤란,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런 기침,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후상방으로 손잡고 쫙 올린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9번. 하임리히법을 적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이물질로 인한 질식, 2. 식중독에 의한 복통, 3. 심정지 상태, 4. 경련, 5. 골절. 정답은요. 하임리히법은요. 이물질로 인한 질식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질로 인한 질식. 다음입니다. 대상자가 과일을 먹다가 목에 걸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대처 방법은 1. 물을 먹인다. 2. 엎드리게 한 후 등을 세게 두드린다. 3. 손가락을 넣어 빼낸다. 4. 몸 뒤에 서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5.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였어요. 아셨죠? 이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5.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입니다. 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요. 119에 신고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의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1번. 질식 상태의 대상자가 지속적인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숨을 못 쉬거나 얼굴이 새파래질 때 대처 방법은 숨을 못 쉬거나 그렇죠. 숨을 못 쉬거나 얼굴이 새파래질 때래요. 1. 동료 요양보호사와 교대한다. 2. 응급처치를 멈추고 기다린다. 3. 신속하게 119에 신고한다. 4. 종합병원으로 이송한다. 5. 의식이 있을 때까지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자, 이렇게 숨을 못 쉬거나 얼굴이 새파래질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응급처치를 해도요. 반응이 없을 때는 신속하게 119에 신고 후에 시설장,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12번. 대상자가 뜨거운 여름날 외출 중 체온이 높아지고 어지럼증과 피로를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1. 간질, 2. 치매, 3. 열사병, 4. 뇌졸중, 5. 저혈당. 자, 뜨거운 여름날 쓰러졌대요. 뭐라고요? 3. 열사병. 자, 열사병은요, 고온 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며 호흡곤란과 약간의 대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이 관찰될 때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은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도 없고 대소변도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1. 질식,
2. 경련. 3. 실금. 4. 심근허혈. 5. 저산소증. 자, 여기에서 정답은요, 경련입니다. 자, 경련 시에는요,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그리고 의식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거나 관략근이 이완되어서 대소변이 새어나올 수도 있고요. 발작이 없을 때의 뇌기능은 정상인 것입니다. 저 경련. 14번 대상자가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랍니다. 1. 대상자를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2. 꽉 잡고 경련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거즈를 넣어준다. 4.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신속히 치운다. 5. 옷의 단추를 잠그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정답은요. 4.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신속히 치운다입니다. 자, 대상자를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아니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꽉 잡고 경련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나요?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멈추게 하면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혀를 깨물지 않도록 입에 거즈를 넣어준다. 자,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거즈는 이물질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옷의 단추를 잠그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자, 옷의 단추는 풀고 몸을 편안하게 호흡하게 하는 것이 경련을 일으킬 때 응급처치입니다. 자, 15번입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게 옳은 건가요? 자, 1번은 물 주는 것 같고 2번은 팔 주무르네 3번은 어깨를 누르네요. 4번은 어이구 이렇게 앉혀가지고 물을 주고 있고요. 5번은 고개를 돌리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정답은요. 고개를 돌리게 한다입니다. 5번. 자,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응급처치 방법이었습니다. 그쵸? 자, 16번입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 입에 거즈를 물린다. 2.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3.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 준다. 자, 정답은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입니다. 그쵸?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서 기도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 기도를 확보한다. 3. 119에 신고한다. 4. 대상자를 꽉 잡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린다. 5.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준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예요. 이렇게 없던 대상자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경련성 대상자라면 우리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기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자꾸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기다려줘야 되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는 건 맞지만 경련성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켰다 했으니까 그쵸? 이런 경우에는 뇌출혈, 기타 뇌질환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119에 신고하는 것이 응급처치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18번입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로 인하여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자, 1차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 확보죠. 기도 확보. 기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열 손상이나 흡인 손상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기도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 119 등을 통해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적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기도 확보입니다. 다음 19번 화재로 인하여 기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처치 방법은 화재로 기도 화상입니다. 자,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얼음찜질을 한다. 3.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 4. 목 주변에 화상 연고를 바른다. 5. 목 주변을 소독거즈로 덮는다. 기도 화상을 입었을 경우 응급처치 뭡니까? 즉시 병원 치료를 받는다입니다. 그렇죠?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0번 뜨거운 물에 2도 화상을 입었을 때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붉은색이 나타난다. 2. 수포가 형성된다. 3. 피부 전층과 피하지방까지 손상된다. 4. 조직이 깊이 괴사된다. 5. 근육까지 손상된다. 자, 여기서 2도 화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2도 화상의 증상은요, 이 수포가 형성된다입니다. 자, 붉은색이 나타나는 건 몇 도 화상인가요? 1도 화상입니다. 붉은색이 나타난다. 피부 전층과 피하지방까지 손상은요, 3도 화상이고요. 조직이 깊이 괴사된다, 3도 화상이고요. 근육까지 손상된다, 3도 화상입니다. 자, 화상은요, 1도, 2도, 3도 세 가지가 있고요. 1도 화상은요, 표피에만 국한된 가벼운 화상입니다. 그래서 며칠 내에 피부는 아물고 손상된 껍질은 벗겨집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색이 나타난다 맞겠죠? 표피에만 국한된 가벼운 화상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럼 2도 화상은요. 여기 2도 화상이죠. 2도 화상은요. 표피뿐 아니라 진피까지 손상되었을 때를 말해요. 그럼 표피와 진피가 손상되었을 때 커다란 물집이 많이 생기는 상태를 2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3도 화상은요. 가장 심각해요. 피부 속 깊이 침범하는 화상이에요. 표피, 진피, 지방층도 파괴가 되고요. 있죠? 피하 지방까지 손상된다 했죠? 그리고 심하면 근육까지 손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도, 2도, 3도 화상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21번 3도 화상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수포가 형성된다. 2. 피부색이 붉게 된다. 3. 약간의 부종이 있다. 4. 조직이 깊이 괴사된다. 5. 피부의 표피와 진피 세포층의 일부가 손상된다.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 3도 화상입니다. 가장 심한 3도 화상. 정답은요. 조직이 깊이 괴사된다입니다. 수포가 형성되는 것은 몇 도요? 2도 화상. 피부색이 붉게 되는 것은요. 1도 화상. 약간의 부종이 나타나는 것도 1도 화상. 피부의 표피와 진피, 세포층 일부가 손상된다. 표피, 진피 손상될 것은 2도 화상. 그쵸? 네, 다음입니다.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은 대상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답니다. 1. 화상 부위의 물집을 터트린다. 2. 화상 부위에 붙은 옷을 빨리 벗긴다. 3. 화상 부위를 알코올로 닦아준다. 4. 화상 부위를 흐르는 수돗물에 직접 댄다. 5.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정답은요.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입니다. 물집 터트리면 안 돼요. 어떤 물집도 터트리면 안 됩니다. 다음, 화상 부위에 붙은 옷은 빨리 벗긴다. 자, 옷 위로 냉각시키며 벗기기 힘든 의복은 벗기지 말고요. 잘라내야 됩니다. 아셨죠? 잘못해서 이렇게 벗긴다고 이렇게 떼버리면 살까지 같이 벗겨져 나가요. 그쵸? 네. 다음, 화상 부위에 알코올로 닦아준다. 자, 이야기했습니다. 자, 간장, 기름, 된장, 치약, 알코올 절대 바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간장, 기름, 된장, 치약, 알코올 안 됩니다.
화상 부위를 흐르는 수돗물에 직접 대나요? 그러면 물에 압력이 있는데 압력으로 이게 화상을 입은 피부가요.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에 아닙니다. 23번. 대상자가 식사를 하던 중 뜨거운 국을 엎질러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부어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른다. 4. 통증이 있으면 치약을 발라준다. 5. 얼음으로 문지른다. 자, 정답은요. 3.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른다 입니다. 그쵸? 예. 몸에 붙어있는 옷 위로 아까 이야기했죠. 냉각시키며 벗기기 힘든 의복은 억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고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벗긴다고 했죠. 나중에 못 벗긴다고 팅팅 부르면. 다음입니다. 아이고. 24번. 다림질을 하다가 손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음찜질을 한다. 2. 찬물에 담근다. 3. 기름을 바른다. 4. 장신구는 그대로 둔다. 5. 흐르는 수돗물에 손등을 직접 댄다.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정답은요. 2. 찬물에 담근다 입니다.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 후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서 세균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셨죠? 25번. 대상자가 복도에서 넘어져 손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손목 골절이 의심된답니다. 1. 손목을 돌려본다. 2. 냉찜질을 해준다. 3. 온찜질을 해준다. 4. 파스를 붙여준다. 5. 부러진 손목뼈를 맞춰본다. 어우,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정답은요. 2. 냉찜질을 해준다 입니다. 자, 26번. 대상자가 보행 시 넘어져 골절이 의심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절이 의심될 때 1. 안전한 장소로 옮겨 눕힌다. 2.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3.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한다. 4.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5. 통증 부위는 온찜질을 해준다. 정답은요.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입니다. 2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1. 골절된 뼈를 똑바로 맞춘다. 2.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3. 상처가 없으면 온찜질을 한다. 4. 파스를 붙여준다. 5. 스스로 움직이게 하여 골절 부위를 확인한다. 정답은요. 손상 부위를 부목으로 고정한다 입니다. 이렇게 부목으로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28번. 출혈이 있는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출혈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는다. 2.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력을 가한다. 3.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둔다. 4. 붕대는 혈액순환이 안 되도록 꽉 조인다. 5. 손으로 직접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자, 정답은요. 2.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직접 압박을 가한다 입니다. 자, 출혈이 있다고 했죠. 출혈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나요? 아니요. 흐르는 물로 씻으면 지혈을 오히려 방해하겠죠. 네,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둬야 됩니다. 붕대는 혈액순환이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꽉 조이면 안 된다고 했어요.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네, 손으로 직접 출혈 부위를 압박하나요? 아니요. 깨끗한 장갑을 끼지 않은 손으로 대상자의 혈액을 접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어떤 손으로요? 깨끗한 장갑을 낀 손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 됩니다. 29번. 4분에서 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1번. 뇌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번. 간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3번. 심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4번. 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5번 말초신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이유는요. 1.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쵸? 자, 심폐기능이 멈춘 후에 약 6분 정도까지는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의 산소는 있는데 4분에서 6분 이상 이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뇌손상이 오죠. 그쵸? 그래서 뇌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4분에서 6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30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1. 의식회복 2. 통증 감소 3. 합병증 예방 4. 폐 산소 공급 5.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자, 정답은요? 방금 했죠?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을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할 때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요.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31번.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를 먼저 해야 하나요? 그쵸? 반응 확인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하나요? 두 번째, 도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좀 이제 순서를 좀 아셔야 하는 거라서. 그 다음에 뭘 하나요? 가슴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은요, 기도 유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은요,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요. 반응 확인입니다. 반응 확인.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가슴 압박을 하고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32번. 쓰러져 있는 대상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1. 얼굴을 좌우로 돌려본다. 2. 발바닥을 때린다. 3.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 4. 몸을 흔들어 본다. 5. 손발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3.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본다입니다. 그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내어 질문한다입니다. 네. 33번. 쓰러져 있는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반응이 없다. 그쵸? 1. 가슴 압박 2. 도움 요청 3. 호흡 확인 4. 인공호흡 5. 기도 개방. 정답은요. 도움 요청.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반응 확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 요청을 한 다음에 가슴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 기도 유지도 하고요. 인공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했죠. 반응 확인을 했습니다. 반응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야 하는 것은 도움 요청입니다. 34번입니다. 심폐소생술 시 혈액순환을 알아보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1번 맥박, 2번 혈당, 3번 체온, 4번 호흡, 5번 혈압. 정답은요. 맥박입니다. 혈액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심박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순환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맥박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혈액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맥박입니다. 아셨죠? 자, 35번입니다. 쓰러져 있는 대상자가 반응이 없으면서 정상적인 호흡이 없을 때 곧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반응도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뭘 해야 하나요?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반응도 확인했고 호흡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가슴 압박을 해야 합니다. 자,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그쵸? 가슴 압박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6번. 심폐소생술의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정답을 바로 해서 하는 게 맞겠다. 그쵸? 자, 심폐소생술의 순서.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요게 순서입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가슴을 압박하고 기도도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하면 됩니다. 자, 37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위한 손의 위치는 자, 이걸 그냥 넣어놨어요, 제가. 네, 손의 위치는 어딜까요?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 흉골 아래 절반 부위, 명치 아래, 상복부 어딘가요? 흉골 아래 절반 부위입니다. 흉골 아래 절반 부위, 여기 절반 부위요. 그쵸? 대상자의 흉골 아래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이게 가슴 압박을 위한 손의 위치예요. 아셨죠? 흉골 아래 절반 부위. 자, 여기 명치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흉골 아래 절반 부위입니다.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회의 가슴 압박과 30회 인공호흡을 한다. 2. 가슴 압박은 1분당 60회의 속도로 한다. 3.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압박한다. 4. 양팔을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5.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그래서 정답은요. 5. 가슴이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입니다. 자, 하나씩 보면 2회의 가슴 압박과 30회 인공호흡 뭐가 잘못됐죠? 자, 가슴 압박은 30회를 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2회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바뀌었어요. 자,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은 1분당 속도가 얼마라고요? 100에서 120입니다. 100에서 120, 네, 100에서 120회 합니다. 다음,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 압박하나요? 손가락 아니죠. 손가락이 아니라 한 손은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치고 손깍지를 끼거나 겹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 양팔을 굽힌 상태 아니죠. 곧게 편 상태,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일단은 양팔, 팔꿈치를 곧게 펴서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39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분당 10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맞네요. 그쵸? 1분당 10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자, 아닌 것은 넘어가고요. 자, 40번. 대상자가 산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몸을 흔들어 의식을 확인한다. 2. 왼쪽 유두 주위를 압박한다. 3. 성인의 맥박수와 동일한 속도로 흉부 압박을 시행한다. 4. 턱을 위쪽으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행한다. 정답은요. 4. 턱을 위쪽으로 당겨 기도를 개방한다 입니다. 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했습니다. 그런 심폐소생술. 자, 몸을 흔들면 안 되죠. 그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압박합니까? 흉골 아래쪽 절반 부위를 압박합니다. 그쵸? 성인의 맥박수 동일한 속도인가요? 아니요. 1분당 100에서 120. 그쵸? 그 다음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행하나요? 아니요. 가슴 압박 동안 인공호흡이 동시에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압박하면서 인공호흡 동시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다음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심폐소생술의 단계는 한 손은 대상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 턱 부분을 위쪽으로 당겨준다. 이건 무슨 자세입니까? 그쵸? 기도 유지의 자세입니다. 기도 유지는 한 손은 대상자의 이마에 대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다른 한 손으로는 턱 부분을 위쪽으로 당겨줍니다. 고개가 딱 제껴지는 거죠. 기도 유지입니다. 42번.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1. 손가락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2. 얼굴색을 확인한다. 3. 귀로 숨소리를 들어본다. 4.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등 부위의 움직임을 살핀다. 4.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에서 성공 여부 확인 어떻게 합니까?
5.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자, 인공호흡 시에 가슴이 상승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은요,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43번.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옳은 방법은 1. 30회의 가슴 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2. 숨을 불어넣은 후 입과 코를 막아 공기 유출을 막는다. 이건 진짜 아니네. 2cm 눌릴 정도의 가슴 압박을 한다. 1. 흉부 압박은 1분당 성이 맥박수와 동일한 속도로 한다. 5. 인공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는다. 정답은요. 1번 30회의 가슴 압박 후 2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 숨을 불어넣은 후 입과 코를 막아 공기 유출을 막으면 안 되죠. 그쵸? 이건 죽는 건데. 그쵸? 공기가 배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cm 아니고 몇 cm라고 했어요? 5cm라고 했어요. 네. 1분당 성이 맥박수가 아니라 100에서 200회. 그쵸? 인공호흡 시 복부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숨을 불어넣나요? 아니요. 상승이 되지 않으면 그냥 효과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4번. 요양보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종료해야 할 시점은 언제 종료해야 할까요? 1. 맥박이 없을 때. 2. 호흡이 없을 때. 3.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후. 5. 가족이 멈추기를 원할 때. 5. 의료진에게 인계할 때. 정답은요. 5. 의료진에게 인계할 때입니다. 45번. 심폐소생술 종료 후 대상자의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1. 반드시 눕히고 양손을 가슴 위로 올려놓는다. 2. 반드시 눕히고 양손을 머리 위로 쭉 뻗는다. 3. 반드시 눕히고 머리에 베개를 받쳐준다. 4. 옆으로 눕혀 바닥에서 가까운 쪽 팔을 쭉 뻗고 먼 손으로 머리를 받쳐준다. 5. 옆으로 눕혀 바닥에서 가까운 손은 머리를 받치고 먼 팔을 쭉 뻗는다. 정답은요. 4번. 옆으로 눕혀 바닥에서 가까운 팔을 쭉 뻗고 먼 손은 머리를 받쳐준다 입니다. 왜요? 이 회복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회복 자세는요. 혀 또는 구토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또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자세는 다음에 나와요. 자, 46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로 옳은 것은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그쵸? 정답은요. 2번입니다. 아이고 날라갔다. 2번입니다. 2번 자세예요. 기억해 두세요. 2번 자세. 네. 자, 다음입니다. 47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 켜기, 라 심장 리듬 분석, 사 심장 충격 시행, 라 패드 부착. 자, 정답은요. 제일 처음에 뭘 해야 합니까? 전원을 먼저 켜야 되겠죠. 그럼 가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패드를 부착해야 되잖아요. 일단 패드 먼저 부착해야지 뭐 보든가 할 거잖아. 그쵸? 패드 부착. 그러고 난 다음에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야 되겠죠? 다음에 심장 충격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 나다. 자, 여기 정답은 3번 가라 나다입니다. 48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는 이거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거 문제네요. 1번 호흡이 미세한 대상자, 2. 심정지 대상자, 3. 의식이 없는 대상자, 4. 출혈이 심한 대상자, 5. 경련 중인 대상자. 정답은 하나죠. 2. 심정지 대상자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대상자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49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전극 패드의 부착 위치로 옳은 것은 자, 요거 눈으로 딱 찍으셔야 해요. 그쵸? 정답은 2번. 여기 있습니다. 정답. 오른쪽은 쇄골뼈 밑에. 그 다음에 왼쪽은 어디요? 갈비, 겨드랑이.
여기. 중간 겨드랑이 여기. 그쵸? 그래서 오, 새, 외, 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눈에 익혀두세요. 5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 심장 충격 실시 후 30대 1의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기 전 인공호흡을 집중적으로 한다. 5. 전극 패드를 왼쪽 빗장뼈 쇄골과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붙인다. 정답은요.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입니다. 51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재세동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심장 충격 후에 즉시 뭘 해야 하나요? 가슴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 심장 충격 후 바로 해야 하는 것은요. 가슴 압박. 이거는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52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호흡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 패드는 옷 위에 붙여서 감전을 방지한다. 3.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겨드랑이 선에 붙인다. 왼쪽 패드는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5. 심장 충격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정답 여기 있네요. 그쵸? 심장 충격 실시 후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입니다. 53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리듬 분석은 몇 분마다 실시하는가요? 정답은 2분마다 실시합니다. 2분마다 심장 리듬 분석을 실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3장의 7 응급상황 대처 예상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